올해 갑자기 아르고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폐업을 했거든요. 폐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포드나 폭스바겐이랑 함께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업체예요. 포드나 폭스바겐은 허접한 업체가 아니죠. 여기다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 업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4단계 자율주행이 목표한 대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됐어요. 이 큰 회사들이 이 회사를 폐업을 결정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각광받던 이 시기를 지나서 지금 환멸 수렁의 단계에 지금 왔다라고 하거든요. 90%의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업체가 모든 걸 독점하는 단계로 지금 이 밑단계 정도에 온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모비라이는 지금 아마 살아남는 업체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0월 달에 인텔에서 분사해서 재상장을 해서 거의 주가가 30% 정도 올랐어요. 여전히 적자 회사고, 그런데 올해 매출이 한 40% 정도 올라갈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32달러에서 77달러까지, 평균은 41달러 정도를 목표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요. 상장하고 나서 거의 한 30%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걸 샀어야 되나? 갖고 있기는 한데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샀어요. 저는 한 20% 플러스 나긴 했는데, 여기서 20% 플러스면 2만 원 정도니까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겠죠.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거의 30%가 마이너스예요. 30%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아쉽네요. 모비라이는 테슬라랑 초창기에 같이 했던 업체인데, 알다시피 휴대폰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업은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애플과 반애플, 반애플 누구죠?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진영.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여러 업체들인데 하나씩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아직 뭐 말은 많지만 등장하지 않는데, 애플도 자동차를 만들 거란 얘기가 있고, 그리고 구글은 웨이모라는 회사를 갖고서 지금 계속해서 자율주행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비라이가 반대편 진영에서 또 하나, 카메라, 테슬라랑 같이 협업을 했던 업체 중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하고 있죠. 얘는 뒷배가 아시다시피 인텔이고, 그리고 중국에는 바이두라는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 기업은 투자하는 게 좀 꺼려돼서 이거를 접으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 내 시장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괜찮겠죠. 이 중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남는 애를 잘 픽을 하게 된다면 애플과 반애플, 구글을 이렇게 시장을 양분했던 것처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말하고자 한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함께 이 초창기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시행한 업체 중 하나예요. 업체 중 하나인데, 문제는 여기는 테슬라와 다르게 라이다를 플러스해죠. 라이다, 그리고 레이저, 그리고 카메라. 그래서 4단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 각종 센서들이 어떻게 해요?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의 결론을 갖다가 4단계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이다를, 자, 그 대표인 암론 사슈아 교수 같은 경우는 인텔의 특수 실리콘 팹, 이를 통해서 보유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라이다를 만드는 상당한 이점을 보유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텔에서 생산하게 할 것이란 얘기거든요. 언제?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 24년 정도의 생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번에 상장을 할 때 7억 5천 주 같은 경우는 클래스 B, 4,600만 주 같은 경우는 A로 했는데 B 주식은 인텔이 전량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1%만 상장한 거예요. 여전히 인텔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모비라이에서 생산된, 모비라이는 알다시피 에이다스에서 1등 업체거든요. 모비라이 생산된 거의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업체, 관련된 상품들은 인텔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텔은 최근 3년간 주가를 보게 되면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무려 지금 현재는 배당률이 예전에 한 3% 정도였는데 제가 처음 투자할 때 지금 배당률이 5%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한 여기 정도에 물려 있거든요. 여기 정도에 물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25 최근에 더 떨어졌거든요. 12월 22일 날 보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배당률이 어떻게 돼요? 5.44%. 아까 5.13에서 5.5% 가까이 돼. 기술주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건 거의 가치주 취급을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데 지금 3개월단 보면 살짝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지금 보면 아까는 3년짜리였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배당률이 5.44%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137조 정도 돼요. 그리고 반대 경쟁업체, 반도체 경쟁업체 보면은 AMD 같은 경우는 133조,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3배나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480조예요. 거의 인텔이랑 AMD 합친 것보다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더 높아요. 그리고 배당을 얘는 0.1% 정도 주긴 하죠. 근데 AMD는 배당을 줄 여력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매출액이 왜 이 꼬라지가 됐냐 보면은 매출액이 2018년부터 거의 정체하고 있어요. 정체하고 있고 2020년 거의 70조 정도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근데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3, 40%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두 개 업체를 합친다고 뭐 최근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인텔, AMD와 엔비디아를 합쳐도 인텔의 전체 매출액보다는 못해요. 못한데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별로 주가가 더 내려간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PU 그 컴퓨터 CPU들 10세대랑 11세대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AMD에 밀렸던 건 사실이에요. AMD 6000 시리즈에 밀렸던 건 사실인데 5000 시리즈에 밀렸던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밀렸던 건 사실인데 12세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12세대가 AMD 6000 시리즈를 거의 뭐 발랐다고 해야죠. 그래서 싼 맛에 인텔을 사서 썼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싼 맛에 AMD를 산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텔 13세대가 최근에 또 나왔죠. 몇 달 전에 나왔는데 13600K 차로 치면 얘는 뭐 아반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12900K 고급 라인이죠. 얘는 뭐 제네시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차로. 근데 이 가격이 얘가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거거든요. 이 7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아반떼가 구형 제네시스를 잡아버렸어요. 이거는 40만 원 초반대도 지금 팔려요. 성능이 거의 뭐 비슷하게 게임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요. 물론 12900K가 조금 위긴 하지만 40만 원에 100만 원대 원래 100만 원 하던 CPU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고급 라인에서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면 12900K랑 13900K가 올해 보면
물론 성능이 올라간 건 당연해요. 근데 전력도 더 많이 잡아먹죠. 근데 240W 정도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65W면은 동일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전성비가 무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7나노 공정이라, 인텔 뭐 7공정이라고 해요. 7공정이라고 하는데, 인텔 7공정은 12세대랑 13세대인데, 13세대, 내년 하반기에 메테오레이크 14세대가 나와요. 근데 14세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요. 이건 완전 공정을 바꾸는 거거든요. 7공정이 아니라 인텔 더 낮은 공정, 뭐 3나노인지 4나노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훨씬 더 좋은 공정으로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인텔이 주가가 이렇게 망가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올해 원래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는데 수율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출시일이 확정됐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 1월 10일 정도에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1월 10일 정도에. 1월 10일이 뭐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월 10일 정도에 정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서버 CPU에서 여전히 인텔이 AMD보다는 잘 나가긴 하지만 AMD가 자꾸 인텔 서버용에서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이나 일반 컴퓨터에서도 야금야금 인텔 AMD가 잡아먹고 있었는데 12세대 돌아서면서 완전히 이겼어요. 그리고 13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서버용 CPU랑 같은 공정이라고 해요. 같은 공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2세대, 13세대를 성능이 이 정도 나온 거고 AMD를 거의 압살했거든요. 압살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사파이어 래피즈도 서버용 CPU에서 AMD를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 아직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인텔을 물타기를 더 해야 되나 인텔의 주주로서 고민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미국 아르곤 연구소인가? 여기에 일부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납품이 됐다라고 해요. 물론 1월 10일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일부가 좀 버그가 있더라도 미리 뭐 교체할 걸 각오하고서 필요한 데는 갖다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팻겔싱어 이분이 그 CEO가 된 지 한 3년, 거의 3년 차가 됐는데 25년 정도, 24년에서 25년 정도 정상화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주식은 좀 더 일찍 움직이니까 내년 23년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주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지금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더 물타기를 어디서 저 해야 되나 물타기 시점을 보고 있는데 자본이 한정적이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뇌피셜이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